혹시 당신의 인생에서 단 한 사람, 그 사람만 없었더라면 내 삶이 훨씬 더 평온했을 거라고 밤늦게 후회해 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성공을 위해 스펙, 돈, 능력만이 전부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킨 경영의 신 정주영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말입니다. 누군가는 옆에만 있어도 나를 빛나게 하지만 또 어떤 이는 존재하는 것만으로 나의 에너지를 전부 갉아먹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정주영 회장이 평생을 통해 꿰뚫어본 인간관계의 핵심을 이야기할 겁니다. 당신의 인생을 서서히 병들게 할 부류의 사람, 그리고 반대로 내 삶을 지켜주는 보물 같은 사람의 특징을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이 지혜는 한번 듣고 흘려버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 내내 스스로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인생의 지혜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위한 가장 든든한 보험이 되어 드릴 겁니다. 자, 이제 당신의 삶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병들게 만드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고 마음 아픈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불필요한 감정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독이 되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정주영 회장이 남긴 날카로운 통찰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바로 예의 없는 사람입니다. 친밀함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가면 뒤에 무례함이라는 칼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상하게도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선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는 친하니까 괜찮겠지. 바로 이 작은 착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건 바로 그 작은 착각이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고 아프게 핥힌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동창 모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웃음꽃을 피우던 중이었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10수년 전의 추억들이 오가며 모두들 즐거워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친구가 저에게 툭 하고 말을 내뱉더군요. 야, 너는 원래 좀 답답하잖아. 눈치 없던 거 예전 그대로네. 그 순간 주변 친구들은 모두 장난이라며 웃었습니다. 저도 어색하게나마 입꼬리를 올렸죠. 처음엔 그냥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으니까요. 그저 장난이겠거니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즐거웠던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어두운 길 위에서 마음이 괜히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겁니다. 친구의 그 한마디가 마치 귓가에 맴도는 이명처럼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오늘 뭘 잘못했나? 왜 나는 친구들 앞에서 그런 깎아내리는 말을 들어야 했지? 그날 이후 그 친구와의 만남이 다가오면 저도 모르게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밀함을 핑계로 한 무례함이 가진 진짜 무서움입니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게 영혼을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수전 피스크 교수의 연구는 이 현상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낯선 사람에게 실수했을 때 약 80%가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친한 사람에게는 고작 30%만이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친하니까 이해해주겠지. 이 아니란 생각이 결국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위대한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무례한 친구는 나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감정을 배출하는 배출구로 혹은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도구로만 삼을 뿐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 옆에 오래 있으면 나는 나 자신을 서서히 지워가게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하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던 정주영 회장은 이 문제를 누구보다 날카롭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사업을 하다 보면 수십 년을 함께한 동무라 해도 대화 속에서 은근히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 회장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라고 해서 무례함을 감내할 필요는 없다. 존중 없는 우정은 오래 갈수록 서로에게 짐이 될 뿐이다.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친구의 숫자가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지 않고 나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들은 바로 정서적 구두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마디, 고맙다와 미안하다를 지독하게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내가 온갖 수고를 다 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사람. 또 내가 아주 작은 실수를 했을 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눈 녹듯 풀릴 일을 끝까지 하지 않는 사람. 언뜻 보면 그냥 말 몇 마디일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쌓이고 쌓이면 이 작은 말의 부재가 마음을 거대한 바위처럼 짓누릅니다. 제 지인인 현숙 씨에게는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현숙 씨는 그 친구가 병원에 갈 때마다 자신의 차로 항상 데려다 주었습니다. 친구에게 급한 일이 생기면 본인의 중요한 약속까지 미루면서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언제나 툭 던지는 무심한 말이었습니다. 아유,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나도 바쁜데. 그녀는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고마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현숙 씨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 관계에서 받고 있는 건 끝없는 피로감뿐이구나. 시카고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팀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고마워요라는 말을 들은 그룹과 아무런 표현도 듣지 못한 그룹으로 나누어 반응을 살폈죠.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무려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들은 경우에는 신뢰 회복 속도가 3배나 빨랐습니다. 반면에 아무런 표현도 받지 못한 그룹은 시간이 갈수록 깊은 피로감과 짜증을 느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날 그냥 이용한 것 같아요. 정주영 회장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돈은 없어도 괜찮다. 그러나 정이 없으면 함께 갈 수 없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 정이라는 것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두 마디야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가장 튼튼한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없으면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함께 걸어왔다 해도 결국 그 관계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자 루소는 감사는 관계의 양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양심 없이 타인의 마음과 노력을 소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정서적 구두쇠와 함께하면 내 마음은 늘 허전하고 지쳐간다는 것을. 세 번째 유형은 질투로 얼룩진 관계입니다. 내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 슬픔을 위로해주는 사람보다 내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이 몇 배는 더 드물다는 것을 말이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내 성공을 불편해하는 사람, 칭찬 한마디에 인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결국 내 마음의 불꽃도 서서히 꺼져갑니다. 어느 날 한 직장인이 회사에서 아주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쁜 마음에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돌아온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 요즘은 그런 상 다 돌려가면서 주더라. 그거 받는다고 뭐 인생 달라지냐. 순간 그의 마음이 철렁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 말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내 기쁨이 초라해지는 걸까? 바로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기쁨을 함께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내 행복을 시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심리학자 페스팅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자존감을 유지한다. 즉, 남보다 뒤처졌다고 느끼는 순간 상대를 깎아내려서라도 자기 위치를 지키려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친구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뇌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질투 성향이 높은 사람은 친구의 기쁜 소식을 듣는 순간에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상승해 뇌의 분노 영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배 아팠어요.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았어요. 정주영 회장은 젊은 시절부터 사람의 이 질투심을 늘 경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보다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한다. 네가 잘나서 올라갈 때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다. 평생 수많은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면서 정 회장은 늘 질투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자신의 작은 성공에도 함께 웃어주는 사람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가장 현명한 지혜였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활짝 웃으며 정말 잘 됐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라고 진심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지금 당신 곁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진짜 인연입니다. 네 번째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말로 당신을 지배하려 드는 사람입니다.
조언이라는 아주 세련된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는 통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더 깊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를 위한 조언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나를 평가하고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마음의 무거운 짐이 됩니다. 미정 씨는 동창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야, 나는 네가 그렇게 사는 거 보면서 너무 답답하더라. 그런 식으로 하면 손해본다니까. 내가 너였으면 벌써 그렇게 안 했지. 처음에는 자신을 걱정해주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듣고 있자니 그 친구의 모든 이야기에는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결국 그 대화는 조언이 아니라 일방적인 평가였습니다. 언어학자 데보라 테너는 이런 사람들을 언어로 계급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 숨어있는 구조는 늘 이렇습니다. 나는 위, 너는 아래. 조언을 핑계 삼지만 사실은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도구로 말을 사용할 뿐입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에서도 같은 맥락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조언이라도 넌 틀렸어.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을 때 상대방의 수용도는 60%나 낮아졌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라며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었을 때 신뢰와 만족도는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결국 문제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 속에 담긴 태도입니다. 정주영 회장 역시 성공한 뒤에도 늘 이런 경우를 겪었습니다. 주변에는 항상 그건 잘못된 길이야.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라며 조언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정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언은 고맙지만 내 삶의 길은 내가 직접 걸어야 한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작아지게 만든다면 그건 지혜가 아니라 간섭일 뿐이다. 마지막 5번째 유형입니다. 돈이나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미묘하게 관계가 틀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돈과 물건 문제입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친구인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며 빌려주고 내어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그 관계는 무게를 잃고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행을 앞두고는 내 가방 예쁘던데 이번에 좀 빌려줘라고 말합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스카프, 그 다음엔 선글라스, 나중엔 캐리어까지. 부탁은 계속되지만 정작 되돌려주는 것은 가벼운 농담과 은근한 당연함 뿐입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되죠. 아, 이건 이제 부탁이 아니라 나를 언제든 빌려줘야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는 일이구나. 심리학자 필립 번스타인은 이것을 반복적 요청의 권리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의 호의는 상대방의 눈에 곧 자신의 권리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나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나를 편리한 ATM 기계처럼 대하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은 돈에 대해 아주 분명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그러나 그 도구가 관계를 해치기 시작하면 단호히 끊어야 한다. 그는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돈이란 건 잃어도 다시 벌면 된다. 하지만 신뢰를 잃으면 다시는 못 얻는다. 친구가 내 물건이나 돈을 아무렇지 않게 요구할 때 중요한 건 그 요구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거절했을 때 그 사람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진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아, 괜찮아, 이해해라며 물러섭니다. 하지만 나를 ATM처럼 여기는 사람은 내가 거절하는 순간 서운해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때 답은 명확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이 짧은 한마디가 단순히 내 물건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과 내 존엄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가 됩니다. 자,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삶의 텃밭에서 잡초를 걷어냈으니 이제는 어떤 꽃을 심고 가꿔야 할지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우리를 지켜주는 작은 등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그 빛은 더욱 절실하고 소중해집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고 지친 마음을 일으켜 세워줄 보물 같은 사람 5가지 유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위로를 받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럴싸한 해결책이나 날카로운 조언을 들을 때가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마지막 마침표까지 묵묵히 들어줄 때입니다.
내 말이 조금 서툴러도 이야기의 내용이 뒤죽박죽 엉성해도 괜찮다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마음을 끝까지 따라와주는 그 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의 무거운 짐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살다 보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아, 그거 말이야 하며 말을 끊고 다 듣지도 않았으면서 내 생각엔 말이야 하며 훈수를 두는 사람. 그들의 입은 열려 있지만 귀는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서는 우리는 속마음을 털어놓기보다 감추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결국 내 마음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고립되고 군중 속에서 외로워지지요. 하지만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만 끄덕이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요? 말이 서툴러도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 앞에서는 이상하게 숨겨두었던 속마음까지 술술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경청이 가진 위대한 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힘들었던 경험을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한 그룹 앞에는 이야기 중간중간 끼어들며 평가하고 조언하는 청취자를, 다른 한 그룹 앞에는 말없이 끝까지 들어주는 청취자를 앉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현저히 낮아졌고 불안감은 크게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이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이 지혜를 몸소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내가 귀 기울여 들어주면 상대는 나와 한 배를 탄 것처럼 든든함을 느낀다. 그는 직원이나 협력업체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신의 말은 짧게 하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가 스스로 문제의 답을 찾게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 현대라는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단단한 신뢰를 쌓는 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물 같은 사람은 나의 실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람입니다. 판단보다 공감을 앞세우는 사람이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완벽한 인생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 하나로 사람 전체를 판단하고 너는 역시 안 되라며 낙인을 찍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몰라? 내가 그래서 안 된다고 했잖아. 이런 말들은 순간 가볍게 툭 던져지는 것 같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아주 깊고 날카로운 상처로 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히 느끼는 건 실수를 하는 것 자체는 두렵지 않지만 그 실수를 바라보는 타인의 차가운 시선이 훨씬 더 무섭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일부러 틀리기 쉬운 문제를 내고 그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한 그룹은 왜 이것도 못 맞췄냐는 비판을 받았고 다른 그룹은 괜찮아, 누구나 틀릴 수 있어라는 따뜻한 공감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공감을 받은 그룹은 즉시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음 문제에서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판을 받은 그룹은 오히려 심하게 위축되어 성과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실수 그 자체보다 무서운 건 그 실수를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이었던 겁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도전 속에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투자 실패, 계획 무산, 뜻하지 않은 위기를 밥 먹듯이 겪었죠. 그런데 그가 늘 곁에 두었던 사람들은 그의 실패를 비난하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등을 돌린 사람은 다시 볼 필요가 없다. 하지만 회장님, 괜찮습니다. 다시 해봅시다라고 말해준 사람은 평생을 같이 가야 할 내 사람이다. 실패 앞에서 돌을 던지는 이는 많지만 함께 그 돌을 치워주는 이는 정말 드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보았을 때 나는 그 순간 날카로운 발톱을 세운 맹수가 되었는가? 아니면 따뜻하게 등을 두드려주는 친구였는가? 세 번째 유형은 내 단점마저 매력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인정해주는 사람이죠. 누구에게나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말이 조금 느린 사람, 지나치게 감성적인 사람, 숫자에 유독 약한 사람. 세상은 늘 그것을 단점이라 부르고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작게 만들며 남들 앞에서 위축되곤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아주 가끔 그 단점을 오히려 특별한 매력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너의 개성이야. 나는 네 그런 모습이 참 좋아. 이 한마디가 무너져 내리던 한 사람을 다시 살려냅니다. 미국 UCLA 심리학 연구팀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콤플렉스를 털어놓을 때 한 그룹은 그건 좀 고쳐야겠네 라는 지적의 반응을, 다른 그룹은 그게 바로 당신만의 매력이에요 라는 인정의 반응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단점을 매력으로 인정받은 그룹은 일주일이 지나도 자존감이 계속해서 높아졌고 대인 신뢰와 정서적 안정성까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난 구석이 있다. 그걸 억지로 깎아내려고 하면 결국은 그 사람만이 가진 맛이 사라진다. 그는 직원들을 평가할 때도 단점을 보완하려 애쓰기보다 그 사람이 가진 특별한 개성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에 집중했습니다. 어떤 직원은 고집이 아주 세지만 그 고집 덕분에 끝까지 일을 밀어붙입니다. 또 어떤 직원은 말이 서툴지만 묵묵히 결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그 개성을 존중했을 때 사람은 오히려 더 큰 힘을 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오래도록 남는 인연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내 약점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하는 이가 아니라 그 약점까지도 따뜻하게 품어주며 나를 온전한 존재로 인정해주는 사람. 네 번째, 보물 같은 사람은 자주 보지 않아도 문득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연결된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아도 이상하게 마음속에 자꾸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득 그 사람이 생각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지쳐있던 기운이 조금은 풀립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마음의 인연입니다. 심리학자 존 카시오프 교수는 정서적 연결감이 강한 사람은 거리나 연락 횟수와 상관없이 우리의 뇌에 훨씬 더 자주 떠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즉, 물리적으로 아무리 멀리 있어도 마음이 이어진 사람은 무의식 속에서 계속 우리 곁을 맴돌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자주 보지만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피곤하다면 그 사람은 단순한 짐일 뿐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곁에 오래 있는 것보다 필요할 때 떠올라주는 게 더 값지다. 그는 수많은 사업 관계 속에서도 자주 마주치지는 않아도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불쑥 나타나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을 진짜 친구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늘 옆에 있지는 않아도 마음이 항상 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연락은 드물어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그 사람은 단순한 과거의 인연이 아닙니다. 지금도 당신의 삶에 따뜻한 쉼표가 되어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마지막 5번째 유형입니다. 나의 건강을 진심으로 챙겨주는 사람입니다. 내 몸과 삶을 나만큼 아껴주는 진정한 벗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젊은 날의 야망도 결국 건강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건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떤 기운을 주느냐에 따라 내 건강이 달라집니다. 진짜 좋은 친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인다. 병원 한번 가봐. 혼자 굶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 우리 술 마시는 대신 주말에 같이 걷기 운동이나 하자. 이런 작은 말과 행동이 결국 내 삶을 훨씬 더 오래 지탱해 줍니다. 반대로 나를 늘 피곤한 술자리로만 불러내고 내 몸을 아끼지 않는 이들과 함께하면 결국 내 건강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이 사실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노년의 건강을 가장 크게 지켜주는 요소는 규칙적인 운동이나 좋은 식습관 못지않게 긍정적이고 배려 깊은 관계였습니다. 건강을 살려주는 벗은 단순히 좋은 친구를 넘어 나의 수명을 늘려주는 삶의 파트너인 셈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몸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나 몸을 아껴주는 친구 하나 있으면 그 사람 덕에 오래 간다. 그는 젊은 시절 새벽마다 산을 오르거나 운동을 했는데 늘 함께 나설 동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었기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업 와중에도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제는 관계도 건강의 일부로 보아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 몸을 소모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건강을 아껴주고 있습니까? 좋은 관계 앞에서는 활력이 돌고 해로운 관계 앞에서는 병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 참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아프게 과거의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삶의 텃밭에서 반드시 솎아내야 할 관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친하다는 가면 뒤에서 무례한 말을 던지던 사람,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에 인색해 내 마음을 텅 비게 만들었던 정서적 구두쇠, 내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질투의 눈빛을 보내던 사람,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려 들었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호의를 권리인 양 당연하게 돈과 물건을 요구하던 사람까지, 이들은 결국 내 마음을 천천히 갉아먹고 내 건강까지 해치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어두운 부분을 비춰본 것은 그 옆에서 더욱 소중하게 빛나고 있는 진짜 인연들을 발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서툰 이야기를 마지막 마침표까지 묵묵히 들어주던 그 따뜻한 눈빛을,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비난 대신 괜찮아라며 손을 내밀어주던 그 온기를, 세상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내 단점마저 그게 너의 매력이야라며 감싸 안아주던 그 넓은 마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자주 보지 못해도 문득 떠올리는 것만으로 힘이 되어주는 사람, 나보다 더 내 건강을 챙겨주던 그 고마운 사람들까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정주영 회장이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결국 단 하나로 모아집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손에 남는 것은 내가 쌓아 올린 돈도 세상이 알아주던 명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준 단 몇 사람의 얼굴,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 그 관계의 질이 결국 당신의 남은 인생의 행복과 건강, 그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보물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가? 그 궁극의 해답에 대해 정주영 회장은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통찰이 담긴 말을 남겼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좋은 사람이 내 곁에 나타나 주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줄 누군가를 간절히 찾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좋은 사람이 곁에 있기를 그저 바라기만 했지, 정작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인생은 결국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으면 거울 속의 나도 나를 향해 찡그립니다. 내가 먼저 따뜻한 미소를 건넬 때 비로소 거울 속의 나도 나를 향해 웃어줍니다.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으면 이상하게 내 주변에는 비슷한 사람들만 모여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먼저 긍정의 말을 건네고 성실한 태도로 하루를 살아내면 어느새 내 곁에는 그에 걸맞은 좋은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능력이나 조건으로 모이는 것 같지만 결국 마음으로 모이는 법입니다. 내가 먼저 믿을 만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믿을 만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상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줄 때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친구를 얻게 됩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의 작은 실수를 너그럽게 감싸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좋은 인연이란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세상의 응답이자 결과물인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 유독 선명하게 떠오른 얼굴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지 않으셨나요? 어쩌면 아주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사는 게 바빠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하지만 생각만 해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겠지요. 쑥스러워서 혹은 서운한 마음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미처 전하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 지금 표현해야 한다고, 그걸 내일로 미루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아주 작은 용기를 내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른 그 사람에게 잘 지내 라는 그 짧은 안부 하나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용기가 어쩌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그리고 그 사람의 하루를 통째로 바꿀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곁에 두어야 할 사람과 정리해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이 긴 이야기가 끝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은 깨달음은 무엇인가요? 오늘부터 당장 내 삶에 적용해 보겠다 다짐하는 단 한 가지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다짐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용기와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닿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당신의 삶과 마음을 지켜주는 따뜻한 지혜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